지금부터 2020년 2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네,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2사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감소에 해당됩니다. 먼저 2사분기 경제성장 내역을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건설 및 설비 투자도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분기 큰 폭 마이너스 6.5%에서 1.4%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1%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3% 감소하였고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줄어들면서 2.7%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줄어들면서 16.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줄었고 건설업도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선 농림업은 채소 등 작물이 줄어 9.7%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9.0% 감소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전력 판매량이 감소하였지만 발전 효율이 향상되면서 2.8%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업은 건물 건설이 줄어 0.2%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하였습니다. 실질 GDI, 즉 실질 국내 총소득은 교육 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보다는 높은 마이너스 2.0%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2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결과에 대한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최종 소비 지출의 기여도가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마이너스 2.1%포인트에서 플러스 0.7%포인트로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수입보다는 더 크게 하락한 관계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4.1%포인트로 큰 폭 마이너스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주체별로 볼 때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에 정부의 성장 기여도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선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전분기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상승 전환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수출의 기여도가 0.7%포인트에서 마이너스 4.1%포인트로 큰 폭 하락함에 따라서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에 마이너스 1.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3.1%포인트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에 0.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소비가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플러스를
했으나 정부 투자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환하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 쪽이 그것들은 국민계정상의 추계 과정에서는 민간 소비 쪽으로 분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기여도는 보도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GDI 국내 총소득은 교육 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마이너스 2%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육 조건이 개선된 것은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 수출품 가격보다는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장세희 기자, 로이터 노주리 기자 질문입니다. 당초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했던 것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왔는데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연간 성장률이 대략 얼마나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두 가지 질문인데요. 2, 4분기 그 당초 기대보다 당초 전망보다 더 약하게 나온 원인, 주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이제 GDP 성장률을 저희가 이제 내면서 지난번에 이제 1, 4분기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제가 조사국에서 상반기 전망치를 냈기 때문에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조사국 내부적으로 2분기에 2% 초중반의 성장을 보일 걸로 전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보다는 지금 현재 3% 초반 마이너스 3.3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면 대다수 사람들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그 진정 정도가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재화 수출과 민간 소비 부분이 그 실적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재화 수출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해외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 공장들에서 셧다운 조치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 부분의 가공 중개무역 이쪽도 저희가 크게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실제 수출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이 부분이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민간 소비 부분에서 민간 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랑이 그 효과를 발휘하면서 또한 소비 심리도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4월을 기점으로 5월, 6월 들어오면서 점차 개선이 되면서 내구재, 준내구재 쪽으로는 회복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서비스 부분의 개선세는 당초 저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고용 지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죠. 이거는 가계 소득 요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소비 심리가 개선은 되고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글로벌리 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 심리 회복을 상당 부분 제약한 결과로 소비가 당초 기대보다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2, 4분기 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 4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연간 성장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이게 연간 성장률 조정 여부고 한꺼번에 다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 길게 말을 해볼게요. 예, 제가 그 기자분들이 지금 이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제전망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또 이거는 추가적인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이걸 가지고 할 때 제 과거 경제전망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돕게 잠깐 설명하고 이 대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상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 그림에 보시면
당초 전망이라는 게 혹시 이런 식으로 파란색처럼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번 2, 4분기가 기대보다 예상보다 좀 낮아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갈 거였는데 이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다음에 패스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키인 것입니다. 전망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 4분기에 당초 전망보다 안 좋았는 것이 연간을 얼마나 끌어당길 것이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서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 있잖아요. 이거가 베이스 시프트라고 하는데 베이스 시프트한 부분이 연간 성장에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는 이렇게 베이스 시프트가 되다 보면 향후에 패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작동하죠. 원래대로 속도 이번은 떨어졌지만 회복도 원래 속도밖에 안 될 거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골이 깊게 확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 4분기가 실제 기대보다 떨어졌지만 이때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 4분기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2, 4분기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알 텐데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 0% 후반대라고 하면 그게 한 4분의 3이 먹을 거다 뭐 이렇게 2, 4, 3, 4, 4다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향후 지금 문제는 이 경기 흐름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분들은 향후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진정이 되지 않고 뭐 2차 확산 이런 말도 하니까 경기가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의 경제 활동이 이 위축되고 있고 코로나죠. 그런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경제 활동 위축을 우려해서 락다운을 강화한다니 이렇지 않고 가려는 힘 그걸 이제 디커플링 요즘에는 표현을 하는데 코로나19가 다소 악화된다 하더라도 락다운은 강화시키지 않으려는 힘 정도의 노력을 각국 정부들이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활동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1, 4분기에 마이너스 6.8%로 크게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2, 4분기에 3.2%로 플러스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경기가 급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최대 수출 대상국, 교역 상대국이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2위 규모. 그러니까 중국의 대중국 수출도 도움이 될 텐데 중국이 급반등을 하니까 우리 수출의 실적을 보더라도 6월에는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였죠. 그런 형태고 최근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리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같은 데 수출이랑 보면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가 6월, 7월로 이렇게 점차 오면서는 이게 완만하게 회복되는 전기 대비, 전월 대비나 이런 걸로 약간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보니까 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베이스가 다운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혹시 그 침체가 깊으면 흑수도 빠를 수도 있는데 중국이 급반등하는 경우를 보고 역으로 글로벌리 각국의 정부들이 코로나 상황이 약간 악화되더라도 락다운을 강화하려고는 하지는 않는다 하니까 개선세 그러면 내수가 이미 우리 쪽에 상당히 개선은 되었죠. 플러스 수출도 최소한 악화는 안 되고 개선될 거다 하다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올라갈 거라는 건데 당초 흐름대로 갈 거나 그것보다 빠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연간 성장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연간 성장률이 얼마 조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6월 산업 생산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결칙치를 이렇게 연장해서 추정을 해본 것이고 7월 수출도 이제 겨우 20일 정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3, 4분기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어서 이 각도가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사국에서 8월에 전망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전망 수치를 조정하지 않을까. 답변이 약간 길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대부분 해주시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한경닷컴 고은빛 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로이터 노주리 기자께서 질문했는데요. 중국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한국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3분기부터 중국과 유사하게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2분기 바닥론에 대한 평가와 3, 4분기 성장 경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 외에 남아있는 하방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부분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비슷하게 하나 추가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반기 경기 흐름 또 3분기 경기 흐름에 있어서 중국과 유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그 컨트롤이 되는 상황으로 오니까 급반등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진정이 되면 급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교역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부분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 경기 흐름을 좌우할 때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3, 4분기부터 우리나라의 경기가 이렇게 반등을 뚜렷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우리 내수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이 금년의 연간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전이 어떻게 될 거냐, 진전이 된다 하더라도 락다운은 크게 강화는 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강화되느냐, 각국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간 성장률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수출에는 정부 부분의 노력 이것이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님 질문인데요. 올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한국은행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를 기록하려면 3, 4분기에 각각 어느 정도 성장률을 기록해야 되는지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또 연간은 마이너스 1% 성장이라고 만약에 마지노선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성장해야 마이너스 1% 정도는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이게 수치 계산 이런 거여 가지고요. 그저 0.2가 되려면 하반기에 전분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한 3% 전분기 대비요. 그러니까 3, 4분기나 4, 4분기가 전분기 대비 3% 정도 흐르면 될 것 같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로 보면 약간 이렇게 이런 각도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쪽에서 빨간색보다는 약간 위쪽 그 어라운드가 되면 0.2%가 달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고 1%가 마이너스 1%가 되는 거는 사실적으로 보니까 한 1.9, 2.0 아니다 1.9, 1.8대나 그 된다면 마이너스 1% 연간이 대강 3, 4, 4, 4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계산은 되네요. 예. 다음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아시아경제 장세희 로이터 노주리 기자 질문입니다. 민간 소비가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이 중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3차 추경 효과는 GDP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요구 관련돼서 말씀해요. 3차 추경 제가 시점을 잘 몰라가지고 이야기하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2, 4분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거냐 이 부분이죠.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게 14.2조 원. 그중에서 지급 신청을 우리가 받았죠. 지급 신청을 받은 게 95.4%. 그것이 금액으로 오면 13.6조 원. 근데 그거가 6월 중에 그 집행된 것으로 된 게 홍남기 부총리가 6월 29일 기준으로 한 85% 소진됐다. 이렇게 말씀드려 그걸 금액으로 대강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인데 그걸 다 합쳐놓고 보면 한 저희가 볼 때
13조가 약간 안 되거죠. 10조 좀 넘어갑니다. 13조 중에서 그 중에 85% 이 정도 되니까 11조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는 소비에 활용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 쪽에 이런 정도가 반영이 돼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는 그렇게 되면 이 금액만 하면 증가율이 워낙 커지죠. 이걸로 보면 그 막 2% 연간으로 막 0.6% GDP를 올리는 것처럼 되지만 여기에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재정 승수를 말할 때 그 구축 효과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일단 정부 쪽에서 지원된 걸 했지만 일부는 늘 필수적으로 쓰던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야만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단 다른 이전 지출, 과거에 이전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줬을 때보다는 효과가 훨씬 컸을 거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차 추경은 3차 추경 시작 시점이 7월 3일이기 때문에 2, 4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질문인데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를 공식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제가 이것도 다음과 같이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진국 등에서는 GDP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기술적으로 그거를 경기가 수축한다 또는 침체 국면에 들었다 말합니다. 이때 영어로는 리세션이죠. 그러니까 리세션은 움츠러들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감소 이런 컨셉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잠재 성장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아래로 나오면 경기가 하강기다. 아니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으면 상승기다 이런 표현을 써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이랑 추정한 바에 의하면 잠재 성장률이 2% 중반대, 초중반대 막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선진국의 잠재 성장률과 이제 비슷하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계속 연속 마이너스를 하면 경기 수축이다, 침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만은 같은데 지금 현재 작년에 약간 이슈가 됐는데 국가통계위원회 그중에서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 9월로 했습니다. 10월로 했고 그때가 정점이라고 잠정으로 돼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수축기, 경기 하강기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샥이 떨어지면서 떨었으니까 지금 표현을 하자면 경기 하강 과정에서 외부 코로나19라는 샥이 일어났고 그 샥에 의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급히 빨라진 상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추가로 좀 질문 드리면 아까 3차 추경이 7월 2일이어서 2분기 GDP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차, 2차 추경에 대한 GDP 기여도는 어떤지 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정확히 이제 3차 추경은 총장님께서 그 금통위 하실 때 뭐 0.12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직접 반영을 안 하고 연간에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1, 2차 추경의 경우에는 아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재난지원금은 2차 쪽에 들어있는 것이죠. 2차 쪽에 들어있는 거는 민간 소비 쪽에 잡혔기 때문에 정부 기여도에는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부 기여도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0.3으로 퍼센트포인트로 돌아섰지만 재난지원금이랑 민간 소비로 잡혔기 때문에 정부분의 기여가 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 쪽으로 잡혀 있고 1차에는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죠.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경우에는 그거 이제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승수 문제로 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서 1차 추경의 경우에 민생 이런 파트 있지 않습니까? 민생 지원 이런 금액들은 다시 또 민간 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 기여도를 가지고 이거의 승수 효과를 계산할 수도 없고 민간의 대체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 연구했던 승수대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의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포착해내지는 계산해내지 못했다. 1, 2차 추경의 효과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